오늘은 따라가는 교회 오산에 있고요. 그 교회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하러 지금 오늘 여기 왔습니다. 현재 카메라만 있기 때문에 뭐 장비가 많지는 않아도 되고요. 기본 공구랑 카메라랑 스위처 관련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는 교회에 함께 들어갑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자리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렇게 목사님 센터로 위치를 잡으려고 합니다. 방송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게 오디오에는 되게 좋은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카메라를 구축하려면 여기다가 영상 스위치를 놓고, 여기가 이게 가벽이라서 이쪽으로 손을 몰딩해서 이쪽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목사님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카메라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TV도 설치할 수 있도록 HDMI 케이블 하나 더 깔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나중에 뭐 TV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다 놓으면 되게 편하시거든요, 목사님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간과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다 보면 목사님 본인을 위해서 많이 못 챙기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벽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하니까. 네. 자, 지금 여기에서 선을 빼서 이렇게 몰딩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구멍 뚫어서 이 안쪽으로 선을 빼서 이렇게 넣을 수만 있으면 딱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지금 이 벽과 텍스 사이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구멍을 떠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몰딩이 안 보이니까 깔끔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런 작업 중입니다. 현재 스위처는 4개를 받고 하나를 출력할 수 있는 스위처인데, 여기다 설치할 카메라 한 대를 여기다 받고 기존에 있는 PC에 있는 신호를 하나 받아야 되니까 PC의 아웃에서 얘를 받을게요. 그러면 여기 출력해서 아웃풋에서 인으로 가야 되겠죠? 아웃이 지금 그 빔으로 하나 나가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 TV로 갈 거랑 두 개를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요 연결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웃풋을 인에 꽂으시고 전기 꽂으시고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온 신호를 여기다 컴퓨터 꽂고 카메라 꽂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저기서 온 빔 프로젝터 기존에 뺀 거는 여기다 꽂아야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다 하나 더 연결을 모니터용 TV HDMI에 여기다 하나 꽂아 놓으면 나중에 쓰면 되는 거고, 하나 들어와서 이제 두 개 쪼개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작업하실 수 있겠어요? 해보시죠.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현재 세팅된 거를 점검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M32R 돼 있고, 여기에 이더넷 단자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기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 공유기에서 온 인터넷선이 여기 노란색에 꽂혀 있고, 나머지 주황 중에 아무거나 꽂으면 얘는 그 공유기 하나 또 연결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나 노트북 같은 거다 이 공유기를 거친 다음에 얘를 거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PC랑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PC를 켜가지고 PC에도 에디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깔아갔으면 PC 안에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PC 그래픽 카드가 지금 2개잖아요. 3개잖아요. 3개. 4개인데 하나 남는 거니까 얘를 DP 하나 남잖아요. 또 얘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모니터 하나 더 달면 암 해가지고 듀얼 모니터 해놓고 한쪽은 뭐 OBS나 또 이런 것도 쓰고 한쪽은 PPT 쓰고 2개 다 쓸 수 있죠. 이 PC는 그렇게 만들라고 만든 PC예요. 굉장히 기능이 좋은 건데 지금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 기능을 다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암은 알아서 쓰시면 좋겠다. 일단 제가 이 상태에서, 그러면 컴퓨터 켜있는 상태잖아요 지금요. 보세요. 여기서 같은 네트워크가 되죠. 그쵸. 지금 네. 네트워크가 따로 돼 있거든요. 한번 일단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M32 쳐보세요. M32 엔터 치시면 M32 여기에 들어가서,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M32 에디트 맨 밑에 윈도우즈 버전을 클릭하고 동의하신 다음에 다운 받으세요. 다운 받아가지고 하시고, 하시고, 꼭 이제 들어가거나 갖다가 까시면 돼요. 저기다가
드래그해서 바탕에 올려놔도 되고요. 나중에 예.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열어보신 다음에 셋업. 아직 네트워크 안 들어왔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지금 같은 네트워크 상이 아니고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네 보니까. 공유기가 이걸로 PC를 쓰고 있고 네. 이거는 그냥 M32만 연결해놨거든요. 같은 걸로 하면 소리는 같은데 네. 아마 IP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공유가 나눠져서. 나눠졌어. 이 하얀 거를 네. 하얀 게 여기 있잖아요. 하얀 걸 빼가지고 여기 남는 데 하나 꽂으시죠. 그러면 될 거예요. 길이가 짧아서 제가 랜선 길이가 아니면은 그럼 얘 이 선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선을. 그럼 네, 이 선을 여기다 꽂고 이 선을 빼가지고 요걸 빼가지고 여기다 꽂으세요. 그러면 네트워크 하나에 여기다 쓰는 거니까 이 공유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쵸? 이것만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공유기를 왜 두 개 쓰세요? 그쵸? 이거요? 네. 여기 채널이 남나? 남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구멍? 여기 남잖아 이게. 남죠? 그쵸? 네. 그러면 얘를 빼가지고 어차피 이걸 온 거니까 얘를 빼세요. 목사님. 그럼 이걸 그냥 바로 거기다 꽂으면 예, 그럼 얘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하얀 거 빼시고 자 기존에 있는 거 공유기를 제거하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 바로 하면 꽂으면 이제 저거 얘랑 네트워크. 저 네트워크 안에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요렇게 요거랑 같은 안에 네트워크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짠 떴죠. 네. 그럼 이제 목사님은 얘는 이제 치워버리시고요. 그럼요. 이걸로다가 공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컴퓨터에서도 이걸 쓰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아이패드나 이걸 쓸 수 있고 네.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좋네. 그렇죠. 이거 딴 데다가 이렇게 네. 치워보시고 딴 데다가. 자 이제 그 IP 주소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다 커넥트 누르시면 믹서2 미스2 PC2 하면 여기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게 다 생기니까 이렇게 돼요. 같은 네트워크가 엄청 빠르죠. 혹시 이게 무선도 되나요? 무선 되죠. 아이패드나 이거 있으면 다 되죠. 이 에디트가 무선도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노트북으로 해요. 노트북으로. 맥북도 맥북 다 되죠. 예. 아 왜 그러세요? 이거를 굉장히 좋아요. 저는 다 모든 거를 다 노트북으로 해요. 오 좋아요. 똑같이 M32. 또 M32 하시고 그렇게 보다가 다시 M32 하시고 들어가서 대신 맥용이니까 맥용을 다운받으면 돼요. 소프트웨어에서 맥을 다운받으시면 저는 이걸로만 다 해요. 아이패드 너무 힘들어. 쓰기 힘들어. 저는 계속 쏟아보다니까. 이거 내가 얘를 쓰는 이유는 무조건 이 에디트 프로그램 좋아서 쓰는 거예요. 저기 베링거 쓰는 이유는. 그 드래그해서 해서 이거 일단 열어보시면 들어가서 가지고 이거 한번 대신 맥은 뭔지 아시죠? 저기 뭐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설정 들어가셔 여기 말고 맥 들어갈 때 설정에서 보안 정보에서 해서 열어줘야 돼요. 개인정보. 제가 혹시 천천히 보시죠. 확인합시다. 여기 이건가 보다. 열기. 여기서 열면 이제 열려요. 됐죠? 여기서 셋업 열리죠? 다시 여기서 클릭. 믹서 투 PC. 그러면 쭉 넘어가요. 이거 엄청 좋아요. 이게 M32나 X32는 이 에디트 프로그램이 레이어가 다 보이잖아.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디테일하다. 아이패드로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그죠? 아이패드는 또 폭이 좁고요. 요거 설명은 제가 나중에 따로 다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얘가 지금 얼마큼 되는지 좀 볼까요? 얘가 셋업 들어가시면 4.06이네. 맞네. 지금 최신 버전이니까 얘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연동하면 돼. 이제 안 되는 거 없을 거예요. 교수님, 이거 HDMI 라인을 두 개 빼놓으면 되죠? 네네네, 2개. HDMI 2개, 전기선 하나, 랜선 하나.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32R도 잘 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선 하나 당겨서 심부름선으로 해서 지금 전기선을 하나, 랜선 하나, HDMI 선 2개를 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TV를 하나 더 단다는 거에 대한 가정을 하고 TV 달고 켜려고 합니다.
모니터. 이렇게 전기선이랑 HDMI 선 2개랑 랜선 하나를 빼서 랜선을 컨트롤하고 전기선 쓰고 카메라 전송할 거예요. 카메라에 필요한 전기가 여기 있으니까 전기선을 이렇게 빼놓을 거고 222구짜리를 연결해서 나중에 이제 TV까지 쓸 수 있도록 이거 작업을 해놓을 겁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수평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평이 안 맞으면 카메라가 안 맞기 때문에 수평자를 통해서 수평을 최대한 맞춰서 진동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카메라에 보면은 이렇게 유로블럭이라고 하는데 이 잭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RS485 주격을 가지고 신호를 주는데요. 이 신호를 두 가닥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두 가닥 그 랜선을 쓰는 거예요. 지금 꼭 랜선 쓰지 않아도 두 가닥짜리 케이블이면 다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닥 신호를 쓰기가 제일 편하게 랜선이니까 랜선은 총 8가닥인데 두 가닥만 우리가 빼서 쓰는 건데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덜 해봤다가 고정시켜 놓으면 확률은 50%죠. 네. 눌러가지고 그냥 카메라에 그 컨트롤링이 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전기 연결하고 신호 연결하면 신호는 HDMI가 있고 SDI가 있어요. 먼 거리는 이제 또 SDI 신호 나중에 게 좋은데 저 스위처에서 받는 게 SDI가 있으면 이게 낫죠. 근데 지금 저 스위처는 HDMI만 받는 보급형 스위처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HDMI 10m, 15m 이내는 무리였기 때문에 광 HDMI 하고 일반 HDMI도 괜찮고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컨트롤하면 되고 카메라에는 여기 그 조그맣게 로타리 시스템 셀렉트라고 있는데요. 요게 전자를 보면 여기에 비디오의 기본적 해상도를 정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1080p60, p50, i60 이런 식으로 해상도가 i냐 p냐에 따라 구분되고 그 프레임 수 60이냐 뭐 50이냐 뭐 25냐 35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게 구성이 됩니다. 자, 질문이 있어서 답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1080p60, i60 P랑 I는 좀 다르죠. P가 좀 더 프로그레시브한 거라서 화질도 훨씬 더 낮고요. 초창기에는 I를 많이 썼는데 이제 I의 개선된 방향이 P예요. 그리고 60하고 59.94가 뭐냐? 59.94가 보통 방송 기준 포맷이고요. 60은 최근에 좀 많이 쓰고 있는 포맷인데 블랙매직 같은 경우는 59.94를 써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P60으로 보냈다가 블랙매직 스위처를 쓰면 안 나와요, 화면이. 근데 이제 어떤 거 이제 그 루먼텍이나 다른 국산 브랜드들은 내가 59.94가 오든 뭐 얼마가 오든 이게 스케일 컨버팅을 자동적으로 해놓는 그 컨버터가 내장돼 있어가지고 60으로 쓰는데 블랙매직은 그런 스케일 컨버팅 내는 기능이 되게 고가에서만 있어가지고 그냥 꽂으면 안 나와서 그 블랙매직 스위처를 기준으로 얘를 바꿔주든가 그래서 찾아야 돼요. 아니면 여기에 스케일 컨버터 써서 59만 60밖에 안 된다 그러면 60을 59.5로 낮춰주는 컨버터 써가지고 보내야 스위처 인식을 해요. 만약에 안 돼가지고 얘를 60인데 30으로 보냈다. 그래도 화면에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이렇게 그 목사님을 화면을 켜고 띄울 때, 그러면 화면 켜고 띄우면 화면이 약간 이렇게 저글링이라고 해서 약간 늦게 가는 듯한 느낌이 보일 거예요. 1초에 60번 나오는 거를 30번밖에 안 나오니까 뭐 이렇게 저글링처럼 느끼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공간은 괜찮은데 이제 얼굴을 띄워가지고 큰 공간이 돼버리면 그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케일 컨버터나 스케일 스위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영상 하다 보면 제일 막히는 부분이 그 해상도에 대해서 안 맞아주는 건데 그냥 저가를 우리가 또 영상 모르는 사람이 쓰는 게 주로 저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 컨버터 때문에 고생한 경우가 있어요. 비싼 거는 다 자동적으로 뭐가 들어오든 자동적으로 스케일이 되는데 저가는 블랙매직 같은 거는 블랙매직 텔레비전 스튜디오 HD 이런 거는 컨버터 기능이 없어가지고 고생 좀 합니다. 저도 처음에 고생했어요. 예. 자, 이렇게 전기 콘센트 만들고 플러그 만들고 랜선에다가 RS485 커넥터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인 거 이제 카메라만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선이 벽 뒤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몰딩 안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나가는 몰딩 하면 되니까 여기 잘 안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훨씬 깔끔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네, 이제 자 카메라 컨트롤러 있습니다. 얘도 보면은 전기 연결하고요. 여기도 보면 유로블럭이 있죠. 유로블럭에 보면 여기 보시면요, 글씨가 안 보여. 큰일 났다. A S B 있어요. A S B. 그러니까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가운데 빼놓고 두 군데만 연결하시면, 아까 우리가 카메라 연결한 거 두 가닥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닥 연결하면 되는데,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이걸 아래 서프라고 해서 방식으로 아까 연결했던 파란색 케이블을 여기 연결하시면 이제 카메라가 이제 얘가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뭐냐면, 이거 자꾸 빠지거나 그러면 이제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거 보고, 시계 드라이버가 1,000원짜리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한 세트 있거든요. 그거 사다가 조정시켜놓으면 돼요. 근데 이게 꼽는 방법이 그냥 꽂으면 돼요. 또 꽂으면 됩니다. 또 꽂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따가 설명 더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까 했던 거를 빠져가지고 여기서 갔는데, 몰딩을 항상 이렇게 겹쳐서 하시면 좋아요. 깔끔하게 같이 맞추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선을 빠져서 선들이 이렇게 옵니다. 네. 그럼 좋죠. 자, 이제 카메라 세팅이 완료됐고 기본적인 결성이 다 끝났어요. 이제 화이트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준비할 건데요. 빔을 먼저 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빔을 켜서 같이 볼게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 잡는 법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자, 이제 화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오죠, 이제? 화면 나오고 있어요. 이 상태인데, 자, 메뉴를 제가 눌러볼게요. 여기다가 메뉴 누르면 나오죠? 메뉴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익스포저, 컬러, 이미지, PTG, 뭐 노이즈 리덕션, 셋업, 커뮤니티 셋업, 리스트 디폴트. 잘 모르겠고 디폴트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이미지 한번 가볼까요? 이미지는 이제 밝기나 이런 거 조정하는 거고, 카메라 뒤집었을 때 플립 HV 이런 것도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PTG 들어가면, PTG에서 제가 뭘 만들려고 하냐면, 스피드, 줌, 오토포커스 존을 프론트 할 거냐, 내가 탑을 할 거냐, 센터를 할 거냐, 요거 조정하시면 돼요. 오토포커스, 지금 카메라가 목사님 비칠 때 잡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거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커스가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단 기본은 어디 잡거냐, 센터를 한다. 사실은 PTG 카메라가 이 정도 하는 건 대단한 거고요. 근데 일반 캠코더는 이게 훨씬 좋아요. 눈알을 보고 짜다가니까. 그리고 오토포커스는 어찌 보면은 이제 이런 캠코더가 더 좋은 거예요.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 센서가 하이냐, 로우냐, 요 노멀이냐, 요거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빠를 수도 좋고 느릴 수도 좋아요, 차라리. 그래서 내가 봤는데 목사님 자주 움직인다 그러면 요걸 맞춰가지고 로우가 낫겠는지 하이가 낫겠는지 노멀이 낫겠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만들어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디지털 줌. 얘는 광학으로 20배가 되는데, 그러니까 광학으로 줌을 하려면 지금 여기까지 되긴 하지만 내가 줌을 당길 때 좀 부족하니까 내가 얘를 일단 풀어놓을게요. 2배 정도, 3배, 2배 정도 해놓을게요. 해놓고, 자, 그 다음에 프리줌 스피드 뭐 이런 거, 줌 스피드 같은 것들이니까 이거 조정하시면 돼요. 메뉴 만들면서 다시 메뉴 들어가서 빠지고, 자, 일단은 메뉴를 다 빠져나올게요. 나와야 얘가 줌이 먹어요. 그 상태에서 줌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목사님 이제 여기 그 종이 가지고서 이 자리 한번 가보시겠어요? 예. 네.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이 안에 줌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줌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광학 줌 갖고 요막까지 다 안 들어가니까 한 거예요, 이렇게. 예, 조금만 위로. 됐죠? 자, 이 상태가 지금 목사님이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조명이랑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인데, 여기에 오토라 들게 되면 또 되긴 되는데, 오토보다는 정확한 밸런스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지금 그러면 제가 잡을게요. 이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메뉴를 들어갈게요. 메뉴 들어가면 여기에 컬러가 있죠. 두 번째 컬러 들어가서 현재 지금 화이트 밸런스 모드가 오토예요. 얘를
인도어, 아웃도어, 원푸시. 이게 원푸시가 오토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홈 버튼 누르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잠깐만 기다려 하거든요. 기다려가면 얘가 잡다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됐어요. 이제 빠져나오고 목사님 나오시면 목사님 얼굴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제가 그러면 목사님 상태를 이렇게 줌을 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운지 안 자연스러운지 보는 거예요. 화이트를 잡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미지로 가셔요. 이미지로. 이미지 가서 루미넌스가 밝게 전체적으로. 밝기가 지금 이 정도 밝기 괜찮은가? 밝기 올려볼까요? 6, 7, 8 밝아지죠 훨씬. 요 느낌이 뭐가 좋은지 보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보시고 목사님 얼굴이 어떤지,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좀 짠한지 좀 부드러운지 보실 수 있어요. 샤프니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3인데 내가 얘를 더 올려서 또 머리카락 같은 거 살릴 수 있냐 죽이냐 이런 것 따라서 차이가 좀 날 거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넘어가는 게 이상하다, 그죠?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참고로 지금 이 카메라의 플립 HV가 뭐냐면 지금 카메라는 똑바로 닿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뒤집으면 이 뒤집은 카메라가 얘가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렇게 좌우가 반전됐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넣고,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뭐 감마값이나 스타일 좀 몇 개 만져가면서 색을 만져가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뭐 언어에 대한 거니까, 그죠? 언어 잡는 거고. 지금 영어냐 뭐 중국말 잘하세요 우선님? 중국말로 해도 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잉글리시 하실 나을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셋업. 내가 얘랑 컨트롤러 써야 되는데 뭐가 쓰냐? 프로토콜이죠.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비스카냐 팔코티냐, 팔코티로 갈게요. 그래서 팔코티로 가고 PD 어드레스는 1번. 내가 카메라 2대 쓰게 되면 이미지로 1번은 1번이고 두 번째 카메라 2번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설정은 얘는 카메라를 커뮤니케이션에서 팔코티로 간다 이런 의미니까 이거 쓰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컨트롤러가 있죠. 여기 컨트롤러 있고, 자 제가 OBS 한번 켜볼게요. 현재 지금 OBS 화면 나오긴 하지만 OBS 통해서 여기에 비디오 캡처해서 속성 들어가면 지금 버추얼 카메라니까 지금 필 월드 US 3.0이란 요 스위처는 요 캡처 기능도 있어가지고 그냥 요것만 클릭하시면 바로 뜰 거예요 화면이, 그죠? 예, 뜨죠? 확인하시고 이 상태에서 44 A키 누르면 8코 D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죠? 언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카메라를 움직이면 이제 보이죠? 예, 이렇게 준비로 가겠다. 예. 아, 그쵸. 이걸로도 가능하고 이걸로 가능한데 얘를 하려면 이 센서가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얘는 유선으로 컨트롤하니까 가능해요. 이렇게. 자, 일단 예배 순서대로 일반적으로는 순서대로 하니까 이렇게 살짝 기본 샷을 놓을게요. 예배 전 화면이 되겠죠? 놓고 얘를 1번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2라고 프리셋 눌러요.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예배 인도자가 쓰겠죠. 이렇게 대략. 예? 2번 프리셋, 3번은 목사님 가지고 3번 프리셋 이런 식으로 하고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불러오기. 그러면 우리가 뭘 할까요? 3번이 목사님 있죠? 3번 콜 그러면 바로 쭉 올라오죠. 이렇게 쭉, 그죠? 그 다음에 1번 콜 그러면 다시 쭉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이 괜찮죠? 이게 되게 편한 거예요. 이걸 그냥 캠코더 같으면 막 카메라가 훅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 얘는 되게 자연스럽죠 이게.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막기 하는 사람이 자막 치다가 1번 콜, 2번 콜 이렇게 하면 되니까 편하죠. 그래서 쓰는 거고요. 요게 가장 기본적인 PTZ 카메라 세팅 구성입니다. 자, OBS 지금 하고 계신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대충 설정 보시면은 방송 유튜브 지금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출력 기본값 되고 유저로 가셨네요. 그죠? 이거는 그 OBS는 녹화도 되는데 유저가 뭐예요? 유저 말고 얘를 경로를 딴 데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쵸? 헷갈리죠? 어디로 하실 거예요? 임의대로? 임의로 바탕화면 바탕화면 일단 놓고 그게 좋을 거예요. 차라리 놓고 뭐 그냥 바탕화면 해가지고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MKV가 뭔지 아세요? 네. 이게 좋으세요? 아니요 그건 안 건드렸는데 제가 MKV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이거 불러오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MOV나 MP4로 저는 바꿔버려요. 네, 그리고 그래야지 그냥 아무 데서 빨리 확인하기 좋으니까. 오디오는 기본 우리가 스테레오 받으면 되고, 비디오 1920 보통 이제 여기가 여기 이렇게 낮거든요. 근데 여기 잡으셨네. 잘하셨네. 그쵸? 32초인데 또 많으셨어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시고 보통 이제 장면을 여기다가 장면을 하나 넣어요. 장면에 이름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전 하시고 클릭한 다음에 요건 예배 전 화면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동영상 있는 거를 여기서 그 화면에서 하나 이미지 하나 불러와서 영상 있는 거 불러오면 이거 예배 전 쓰다가 그다음에 장면 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장면 2는 여기다가 이제 뭐 예배 설교 뭐 본문 이렇게 넣으면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인서트를 넣을 수 있겠죠. 이 이미지에다가 중간에 이제 따라가는 교회 로고 하나 넣을 수도 있고 뭐 헌금 시간에 헌금 계좌번호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레이어를 다 넣을 수 있죠. 레이어를.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쵸. 여기다 소스에다 더 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미지 하나 더 넣고 하면 되니까 이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끝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한 거는 요게 M32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봐볼게요. 현재 지금 어떻게 썼나. 일단 여기 라벨링 안 돼 있어요. 라벨링 하셔요. 그리고 DCA 하나도 안 쓰죠 지금. 이거 써야죠. 왜 안 써요? 엄청 편한데 이거. DCA 쓰는 거 아세요? 사용법은 모르는데 내가 음악 틀면 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 상태 쓰고 있다가 음악 틀리면 다시 또 일로 가야죠. 엄청 귀찮잖아요. 얘를 내가 임의대로 8번에 정해. 그죠? 그 다음에 DCL이 여기다 놓고 DCL 8번을 여기다가 PC라고 쓰세요. PC라고 아까 똑같이 쓰시고 아까 노란색을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PCR 그러니까 PC로 설정하니까 얘는 열어놓고요. 얘는 열어놓고 여기서 보면 요 창이 PC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쓰면 돼요. 억수 여기서 열어놓고 내가 요 채널에서 16까지 가고 DC에 한 거에서 PC를 열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되죠? 그렇게 연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화면 안에서만 여기서 PC 음악 틀고 여기서 풀어가지고 올려놓고 대신 여기서 열어놓고 여기서 열어놓고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이펙터도 찬양할 때 어떻게 써요? 이펙터 놀고 닫고 하잖아요. 엄청 귀찮잖아요? 귀찮죠. 왔다 갔다 귀찮죠. 얘도 마찬가지. 그냥 얘도 8번 쓰면 안 되지. 7번 이펙터는 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전부 다. 예, 얘도 그러면 숫자 0 하고 엔터 치세요. 0 엔터 0 숫자 0 엔터 0 엔터 0 엔터 그럼 다 열린 거예요? 그쵸.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 얘네 다 풀어줘야지. 얘도 이거 뭐지? 이펙터 1, 2, 3, 4 그렇잖아요? 얘도 열어놔야지. 0 엔터 0 엔터 0 엔터 하시고 이제 DCA에서 여기서 얘가 이제 FX 하고 이렇게 하면 FX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이거 올리고 끌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그럼 여기서 목사님 최근 채널이 무슨 마이크 같은 거 이거요? 여기다 열면 되겠지. 이렇게 그죠? 14번 올려도 되고 내가 이펙터가 뭐냐 리치 플레이트 리버브고 홀이니까 요거 내가 정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훨씬 편하지 않아요? 요거 손에 익으시겠어요? 안 익으시겠어요?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편하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심지어는 저는 원래 여기다가 더 딜레이도 따로 분리해서 이펙터 뭐 홀 딜레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따로 쓰기도 해요. 그럼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가 어디로 간 거지? 유튜브가 상사 없어요? 여기 근데 9번 10번 브로드캐스팅 이거네. 이걸로 안 써. 여기네. 매트릭스 9번 10번이네 여기네. 예. 근데 이거를 예. 입력을 아예 안 쓰고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네. 아웃 3, 그러니까 5인패 쓰면서 네. 아웃 3사. 이거는 그때 아웃 3사? 때, 여기가 아웃 3사? 네. 아
다리 탈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얘네들도 버스 빼는 게 좋고요. 버스. 지금 몇 번에 나간 거야? 3, 4? 네, 3사 아웃 3사가 LR인데 지금 나가는 게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얘를 3, 4를 그러면 3, 4를 7, 8로 갈게요. 7, 8로 갈게요. 네. 그리고 얘를 7 지정했어요. 7에서 얘를 링크해 8이 되겠죠? 8 됐어요. 네? 자, 이거 7, 8이 저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 하냐면 뭐 유튜브라고 하든 뭐 OBS라고 하든 여기다가 쓰세요. OBS라고 뭐 어디라 OBS라고 해서 뭐 OBS 뭐 빨간색으로 할게요. OBS 에러 된 거예요. 누르고 여기도 0엔터. 이제 그럼 여기 나가는 거에서 전체가 다 열어줘야겠죠. 전부 다. 이게 OBS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유튜브에 네, 있는 네. 억스 전체 조절하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유튜브 레벨 전체 올리세요. 이거 올리는 거고. 유튜브 레벨에서 뭐 목사님 거 올리세요. 그러면 0엔터, 0엔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귀찮으면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내가 어디냐 버스 이게 몇 번이지 우리가 지금 7, 8이죠. 7, 8 7, 8 이렇게 놓으면 7, 8이잖아. 7, 8 이게 7이고 8이잖아요. 여기에 셀 누르면 여기에 샌덤 페이더 있다. 그러면 샌덤 페이더에서 1번, 8번을 다 올리는 거지. 여기 올리면 다 올라가요. 이렇게 다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다음에 96 얘도 올리면 다 올라가죠. 이렇게 다. 이렇게. 개별 네. 컨트롤이 이제 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나머지는 또 할 건 없겠지만 17, 18은 없긴 없지만 그냥 믹싱을 할수 있고. 나중에 누가 꽂을 수도 있으니까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억스 들어가면 PC 소리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그 다음에 뭐 억스 나중에 또 열릴 수 있으니까 좀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펙터 넣어줘야지 이펙터가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쪽 와보세요. 만약에 이펙터를 네. 켜놓으면 껐다 제가 이제 네. 이거 버스고 원래 거에서 컨트롤 할 때 얘는 지장 없이 그냥 계속 그럼요. 다죠. 다 되는 거죠. 켜져 있는 상태죠. 무선 마이크 하나 주세요. 무슨 마이크? 네, 무선 마이크 주면 돼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둘 들어오죠? 지금 오늘 온 김에 이렇게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일로 갈게요. 그러면 지금 열려 있잖아요. 예. 이리로 가면 할렐루야 아멘 끝나면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여기가 DC에 부트되면 다 부트되는 거예요. 유튜브도 그러면 부트되고. 유튜브까지? 그렇죠. OBS까지 같이 그렇죠. 같이 예. 그 버스까지 그렇죠. 그럼 그러면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죠? OBS를 따로 예. 켰다 껐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고 하나 둘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예, 괜찮네요. 이거 엄청 편하고 이거는 8개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건 지금 뭐냐? 이거는 지금 인풋이잖아요. 인풋을 명령을 받은 건데 아웃풋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OBS 있잖아요. OBS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OBS 레벨 전체를 올리고 1번에 묶여요. 여기다가 OBS라고 눌러보세요. OBS 그러면 OBS하고 빨간색 같이 누르면 OBS 나가는 걸 여기서 끌 수 있죠. 이거 내가 OBS 들어가서 안 작업하고 메인에 놔둔 다음에 얘를 유튜브 올렸다 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내렸다가 설교할 때는 올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방금 전에 그거 여기까지 이거 설정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제가 이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금 유튜브가 이거잖아요. 여기에 클릭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1번. 내가 이미대로 여기 얘들 1번에 묶을 수 있어요. 다 묶을 수 있어요. 싱어들 마이크는 뭐 2번이다. 그럼 이 싱어들 마이크 2번을 잡을 수 있죠. 이렇게 2번. 그럼 여기다가 대신 내가 2라고 해야죠. 보컬.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사고 안 나요. 이게 편한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얘를 꺼놓으면 절대 안 나가 소리가. 그다음에 요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OBS라고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일단 이 상태에서 볼까요? 세팅 뭐가 됐나? 세이프 베인 레벨 이거 해야 될 것 같고요. 세인데 이거 해놨네요. 보니까 원래는 이거 세이프 베인 레벨 이렇게 원래 기본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러면 이제 껐다 켰다 하면 이게 메인 레벨이 내려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풀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잘했고 DCA 그룹 하드뮤트 다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Q 기본 세팅은 Q예요. 씬을 바꾸세요. 그러면
근데 내가 여기서 씬 잡을 때 바로 씬으로 나와요. 신장 때. 이해되세요? 그 자,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서 씬을 들어가겠다. 씬 눌러보세요. 씬 눌러보세요. 씬. 네. 씬 누르면 뭐예요? Q가 나오죠. 아 예.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서 가야 되죠. 귀찮잖아 이거. 그죠? 아.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다시 홈 들어갔다가 제가 얘를 씬을 바꿨어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씬을 들어가면 바로 씬 나오죠. 예. 아. 별거 아닌데 한 번 더 누를 거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하면. 예. 엄청 좋지 않아요?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아무튼 그 좀 방송 장비란 게 지금 가지고 계신 건 너무 좋은 건데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편리하게 하시면 100%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우선님께서. 예.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쓰시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세팅 어느 정도 돼 있는. 네, 이 정도면 됐고 그다음에 여기가 그 전에 그냥 따로 아이패드만 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씬 저장할 게 없는데 이제 여기다 하게 되면 그냥 세이브, 셀렉트 올, 세이브 에즈 씬. 그러면 내가 바탕화면에다가 오늘 날짜 다 쓰세요. 네. 5월 2일 하고 저장.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 해놓으면 이 씬이 여기 저장된 거예요. 그죠? 어디 있겠죠? 예. 어디 있나? 뭐 여기 있을 거예요. 그쵸? 씬 여기 있죠? 예, 이렇게 저장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내가 나중에 이게 날아가더라도 얘를 쓸 수가 있겠죠. 백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봉사자들이 PPT 하면서 음악 틀고 여기서 끄고 켜고 다 할 수 있어요. OBS도 껴놓고. 그죠? 그러면 돼요. 예배 때는 저기를 PPT를 쓴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PPT라고 그냥 넣었다고 치고. 네네네네. 아, 저쪽은 PPT 쓰고 싶고 유튜브 나가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이 PC에서 나온 신호를 1대4 분배기를 가지고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얼굴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여기는 일단 가사든 PPT를 띄워야 되는. 사람 안 띄울 거 이쪽에다가요? 네네. 그러면 구성을 잘못했지. 그러면 그쵸. 여기는 얼굴 나오게 만든 거니까 그러면 다시 PC를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얘는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출력이. 출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쵸. 이거가 이거잖아요. 마우스잖아요. 얘를 PC에 꽂으시고, 응? 이거를 PC에 꽂으시고, 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신호가 온 거를 여기다 꽂으셔야. 지금 PC에 온 게 스위치가 갔는데 PC에서 온 것을 1대2 분배기를 가서 하나는 빈프트로 갔고요. 그리고 하나는 TV가 이게 기존 저 TV잖아요. 저 달 예배 TV니까 얘 빼고 여기 스위처 이걸 여기 꽂아야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저 TV를 달 때는 1대4 분배기로 이거 바꾸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컴퓨터 신호가 여기서 와서 하나는 저 빈프트로 가고 하나는 요 스위처로 가서 쓸 거예요. 예. 됐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카메라 설치하고 나중에 TV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거고요. 자, 여기 화면 관련해서 이제 OBS 또 카메라 컨트롤링에 대한 것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콘솔이 있고 좀 더 고퀄리티 오디오를 위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UAD를 쓰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잠깐 본 김에 만약에 지금 오디오 입력 캡처 지금 메뉴 한번 더 누르시겠어요, 우선이? 메뉴 한번 눌러서 이제 화면 없앨게요. 자, 한 번만 누르시면 되고 오디오 입력 이거 한 번만 제가 볼게요. 여기 속성은 지금 현재 지금 요 인터페이스 상태를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효과는 아무것도 안 쓰네. 써도 돼요. 그래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또 레벨이 작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유튜브의 레벨 작다 그러면 여기를 만지지 말고 저기 있는 스피커 앰프 레벨을 줄이세요. 그러면 얘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커지면서 여기도 커져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때 여기서 개인해서 뭐 조금 지금 0인데 뭐 한 3 정도 올리거나 조금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하나 더 더해서 찬양할 때는 소리가 크고 설계도 작으니까 그래서 음성 제한 뭐 컴프레서 한번 볼까요? 컴프레서 가면 지금은 임계값을 얼마 정도 했을 때 10대는 너무 세고 이 정도 해놓고 기본적으로 이제 걸리게 만들어주면 요거 지나가는부터 4대 4.5대1 정도 조금씩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더하고 음성 제한. 이게 리미터예요. 리미터 걸면 요거 이상은 절대 안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깨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요. 요거 쓰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네, 몇 가지 기능이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어쨌든 창문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잡게 되면 자꾸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고정되게 그 조명 값에 맞춰 가지고 한 거니까 해보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루미넌스나 컨트라스트나 이런 거 조정해서 예쁜 화면 만드시면 되게 좋은 결과 나지 않을까. 그리고 뒷배경만 색깔 바꿔도 훨씬 더 느낌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계속 여러 차례 시행착오 해보시면 좋은 결과 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오늘 이렇게 시공 현장에서 해보시니까 목사님 인터뷰 어떠십니까 오늘? 너무 잘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잘 깔끔하게 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잘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활용 잘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